인적도 없는 어두운 밤길, 이유도 없이 뒤를 따라오는 낯선 차. 네, 두 번째 괴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1970년대 초에 일본 가나사와현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미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괴담으로 흐르게 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예전에 SBS에서 했던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의 심야괴담이나 서프라이즈처럼 무서운 이야기만 다뤘던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던 얘기였던 만큼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본 가나사와현. 남성 A씨는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중고차 매매 단지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거의 새 차나 다름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상태가 매우 좋은 차를 하나 발견합니다. 딜러의 말로는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차를 많이 타지도 않았대요. 완전 거의 새 차나 다름없는 차라는 겁니다.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A씨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차가 너무 싸요. 이렇게 좋은 차가 너무 싸게 나오니까 되려 찝찝해지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 차인데 이거 왜 이렇게 싸게 나왔어요? 이거 무슨 문제 있는 차 아니에요? 라고 묻자. 아, 문제라뇨. 전 주인이 아주 급하게 처분하느라고 싸게 나온 거죠. 라고 딜러가 대답했고, 꼼꼼하게 여기저기 살펴봐도 별 이상이 없어 보이자 싸게 나온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냥 횡재했다 생각하고 A씨가 선뜻 이 중고차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날 밤 구매한 중고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A씨가 차를 타고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차 한 대가 A씨의 차를 향해 하이빔을 깜빡깜빡 쏘아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저 차 어느 순간부터 느꼈는데 아까부터 계속 A씨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깜빡깜빡 하이빔을 쏘아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깜빡이지도 않고 하이빔을 그냥 계속 쏘아대는 겁니다. 하이빔을 어찌나 쏘는지 이 빛 때문에 눈이 부셔 밤길에 운전이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적도 없는 어두운 밤길, 이유도 없이 뒤를 따라오는 낯선 차. 공포가 엄습해오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왜? 무엇 때문에 내 뒤를 쫓는 거지? 무서워진 A씨는 뒤따라오는 차로부터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속도를 높이고 차선을 갑자기 바꿔봐도 저 차는 더욱 집요하게 그의 뒤를 쫓아왔고 더욱 빠른 속도로 쫓아와 계속 뒤에서 하이빔을 쏘아댈 뿐이었습니다.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한밤의 추격전은 A씨가 차에서 내려 집에 뛰어들어갈 때까지도 계속되었고 그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 차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하이빔을 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A씨는 집안의 문이라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다 잠가버렸고 커튼까지 칩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전화해 자신이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시각 A씨에게 전화를 걸던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동차 중고 매매 단지에서부터 한 차를 눈여겨보았고 그 차를 어떤 남자가 구매하고 타고 나가자 그때부터 그 차를 쫓아가게 되는데요. 네, 아까부터 A씨를 뒤쫓은 차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A씨가 허겁지겁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의 집 앞 우편함에 들어있는 우편물들을 모두 꺼내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했고 바로 근처 공중전화로가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A씨가 친구와의 긴 전화통화를 하게 되며 계속해서 통화를 할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다음날 A씨는 평소처럼 아침에 준비를 하고 어제 구입한 중고차를 타고 출근을 하죠. 그리고 그날 밤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의문사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차를 사고 집으로 오던 날 밤 이유도 없이 자신의 뒤를 쫓으며 위협하던 한 남자.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의문사한 A씨.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건은 의문사당한 A씨를 조사하던 경찰에 의해서 A씨 집 전화 자동응답기에 저장된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며 사건의 내용이 파악이 되었고, 또 그와 동시에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괴담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선생님을 따라가던 사람입니다. 저는 교통계 형사로서 선생님의 차를 조사 중이었습니다. 그 차는 1년 동안 10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고, 그 주인들은 모두 의문의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선생이 그 차의 11번째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선생의 차를 미행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어제 전 그 차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의 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생의 옆자리에 웬 여자 하나가 나타나 선생에게 칼을 겨누는 것입니다. 당황한 저는 하이빔으로 선생에게 그 상황을 알리고자 했죠. 그런데 밝은 하이빔 속에서 그 무서운 원혼의 모습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이빔이 꺼지면 그것이 다시 나타나 선생에게 칼을 겨누고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 더해갔고, 제가 선생을 위해서 해줄 수 있었던 것은 하이빔을 끄지 않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차를 빨리 폐차시키는 것이 선생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를 처분하실 때까지는 절대로 밤에 운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도 절대 운전하면 안 됩니다. 선생,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그럼. 이번 이야기는 1970년대 초 일본 가나사와현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실제로 연속적으로 의문사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10건의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공통점이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10건의 사람들이 모두 이 중고차를 몰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형사가 이 차를 집요하게 추적을 했고, 1년 동안 10번의 주인을 바꾼 이 중고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와있다 11번째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A씨였던 거죠. 그날 이 형사가 그 차를 뒤쫓아 보는데, 밤중 터널에 들어설 때부터 갑자기 A씨의 옆자리에 나타난 한 여인이 칼을 들고 A씨를 향해 계속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며,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A씨는 결국 의문사하게 되며 11번째 희생자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이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자동차 관련 사고잖아요. 그런데 A씨 포함 이 11명의 사람 모두 교통사고가 아닌 자동차 안에서 의문사한 채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형사의 수사일지에 이 사건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옆자리에 탄 여자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차의 첫 번째 주인에게 뺑소니 사고 당해 사망하게 된 여인의 원혼이라는 겁니다. 이 중고차의 첫 번째 주인이 뺑소니 사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 뺑소니 당한 여인이 사망하게 되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중고차의 첫 번째 주인이 차 안에서 의문사 당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옆자리의 원기가 바로 첫 번째 주인에게 뺑소니 당해 사망하게 된 여인의 원혼이라고 믿는 거죠. 1년 동안 11명의 사람들을 의문사하게 만들었던 의문의 사건. 정말 그날 그 형사가 보았던 그 원기 때문이었을까요?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